네, 여러분은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듣고 계십니다.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로 만나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먼저 자고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배에 힘주시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배에 지금 힘이 들어갔는데요. 힘 딱 들어가신 거죠? 화장실 좀 갔다 올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다음에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듣기로 네네. 들으실 때 그렇죠. 배종찬 방금, 소장님이 네. 이제 20초 정도는 달라. 아니 방금 전에 코너가 이제 찐이야. 찐이야. 박용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진숙 전 후보자가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 후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고심 중일 텐데 저는 박용진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뭐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감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매끄럽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약간 더듬거리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뭐 지난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또 총선에서 비명 행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래서 교육부 장관으로 네. 예. 어떤 인사청문회도 다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점에서는 박용진을 박용진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저는 1순위로 예. 추천을 합니다. 앞서 이제 대기실에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스튜디오 바깥에서 20초간 두 분이 쑥닥쑥닥 거리시던데. 네. 아마 이 정도는 빵을 사주지 않을까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네, 아, 뭐 근데 뭐 청문회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면 요 부분은 딱 떼가지고 쇼츠로 내보내면 어떨까? 그렇죠. 과연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요번에 책임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주로 보는 알고리즘에 맞을 거죠. 네, 바로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준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가 됐고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1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좀 보죠. 네. 인사청문회 시즌 지난 뒤에 지지율 변동이 약간 어쨌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약간이라는 표현을 쓰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62.2%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면 2.4%포인트가 내려왔어요. 또 부정평가는 32.3%로 직전 조사보다는 2.3%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전에 30이었는데 32.3. 부정이 올라오는 건 결코 달갑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예. 또 수도권 서울이죠. 또 이제 20대 50대. 그러니까 이 지지 기반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달갑지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는 부정평가하는 사람들한테 따로 또 왜 그렇게 평가를 했냐는 묻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부청들도 좀 내려갔고 이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인사 특히 이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집중됐던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물론 뭐 큰 폭의 뭐 이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비교해서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있는 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건 추세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래서 저는 지지율 반등의 한 수가 박용진이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많이 쓰네요. 많이 쓰네요. 이 정도 쓰면은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신다고는 예. 네.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게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게 아직 남아 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게 조사 일단 액면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 소폭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조사 기간을 보면 지난주 초까지 포함된 기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초까지는 괜찮았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 조사 기간에 비해서는 떨어진 기간이 짧은 편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번 주를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안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낙폭이 커질 수도 있다. 이걸 좀 주의하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강선우, 이진숙 논란이 나올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임명 안 하겠지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렇게 봤는데 지금 어제 그제 분위기는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 안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 강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론에 앞으로 더 비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방금 전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된 조사인데 매일매일의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금요일은 61.3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한 것은 62.2인데 금요일은 가장 최근이죠. 61.3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33.6. 예. 그러니까 이런 추세 자체가 이진숙 전 후보자가 낙마된 것으로 그칠 수 있느냐. 방금 전에 박상태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 거쳐야 되는데 계속 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런 또 현상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거 하나만 소개드리면은 예. 그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some trend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경제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5일간 인사청문회 키워드 관련 언급량을 보면 오히려 낙마한 이진숙 전 후보자보다는 강선 후보자가 더 많아요. 더 많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이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긍부정 키워드 언급량을 보면은 지금 부정적인 키워드가 이제 이 인사 관련된 부분에 청문회 기간 동안에 예. 키워드가 16,230건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털어내면 좋은데 이 부분을 털어내려면은 오히려 더 저는 정확하게 밝히는 게 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중요하거든요. 왜 임명을 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것은 또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재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공색한 것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직 임명은 아니에요. 인사청문 경과 물론 보고서 재송부를 그렇습니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강행 분위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두 후보자 중에 한 명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았고 자진 사퇴도 아니고 임명 철회라는 강수를 뒀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과연 만회가 될 거냐? 그러니까. 여론에서 일각에서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10수명 후보자 중에 그 2명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2명 중에 1명 정리하는 걸로 맞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2명 중에 왜 강선우 후보자가 아닌 이진숙 후보자였느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예. 점 그리고 직관적으로 한쪽은 이제 논문 가로채기가 주요 쟁점이었고 예. 한쪽은 갑질이거든요. 굳이 얘기하면 후자 쪽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와닿고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의혹 수준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 좀 그 갑질이라고 했던 것을 펼쳤던 공간이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예. 또 보좌관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자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편성을 가집니다.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는 명백한 갑을 관계죠, 사실은. 예. 그런 점들이 좀 대중적으로 정서를 더 강하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또 하나 이슈가 더 터졌어요. 양강 구도가 돼버렸어요. 강선우, 강준욱. 강준욱. 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강선우 후보자는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는 반면에 강준욱 비서관은 저 사람 제 식구도 아닌데 왜 저렇게 감싸? 원래 친윤 성향의 사람이고 반명 성향의 사람인데 이거는 사실 지지층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지지층의 질적인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는 이 변수가 같이 터져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유의를 해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은 만약에 강준욱 변수가 지지율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해도 지지층의 강도에는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이게 강준욱 그것도 국민통합비서관이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강준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인사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더 반발이 나오는 건데 바인크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보좌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부 반발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심상치 않습니다. 보면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64%입니다. 긍정평가가. 예. 근데 이제 긍정평가 이유는 탑 7 중에서 인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부정평가에서는 좀 밑에 있던 인사가 뿅뿅뿅뿅 올라와서 지금 탑 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지금 직전 조사보다는 부정평가 이후로 인사 관련된 부분이 쑥 하고 올라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서 스탑이 돼주면 모르겠는데 멈추지 않고 심지어는 외교 위로 올라와 버린다. 예. 외교가 지금 두 번째 있거든요. 상호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올라와 버리면
결국 대통령 임기 초반에 인사가 이렇게 부정평가 물론 부정평가 비율이 전체적으로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썩 개운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약자 편에 서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이라든지 임금 체불된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유를 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밝혀진 이유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러면은 여당 지도부는 힘이 있는 또 지도부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거죠. 또 관습상 우려되는데 우리가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또는 뭐 가까운 모임에서 식사를 할 때 이재명 정부 트럼프 관습상을 대체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안 하죠. 야 강선 후보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임명해 이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다들 또 내가 친구가 강서구에 사는데 말이야 이러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강서구에 산 그래? 그럼 뭐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깨진 유리창 같은 예. 건데 어떤 폐가가 있는데 말끔하게 보존돼 있으면 예. 사람들이 그거를 훼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다. 그럼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와가지고 돌 한번 던져보고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만만한 이슈기 때문에 예. 깨진 유리창 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 실용 뭐 국민 주권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강선 후보자 논란으로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래 똑같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쉽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국민들도 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고 또 앞선 정부가 굉장히 크나큰 잘못을 하고 무너진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미심쩍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다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격려를 보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60%를 돌파를 했던 것인데 예.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초기 이미지 관리를 잘한 측면이 굉장히 예. 큽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 터져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굳이 뭐 이렇게 새 정부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선하게 밀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물 들어왔거든요. 지금 전 국민 소비 쿠폰. 좋아요. 난리가 어제부터 났어요. 이제 신청 가능했죠. 어제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특한이 이렇게 카드 또는 뭐 얼마 45만 원, 5만 원 이러면은 사람이 당장 주말에 또 가족들하고 약속이 잡히거든요. 예. 그동안 못 봤던 영화 그래 보러 가 이렇게 되고 그동안 뭐 돼지고기였는데 이번엔 뭐 다른 거 좀 먹어볼까 뭐 이렇게 사람의 이 이야기의 소재가 바뀌거든요. 이번 달은 소고기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고기압이다. 고기압으로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리얼미터가 고기압.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사 정당 지지율 조사는 양일간에 이제 실시됐던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정당 지지율은 17일, 18일 양일간 예. 실시가 됐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이번에는 5일간 실시가 됐네요. 5일간 실시네요. 14일부터 18일까지요. 네, 죄송합니다. ARS 민주당이 50.8로 5.4%포인트나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럴 이유가 특별하게 없거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을 지금 지금 쫓아가고 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내란 예. 특검이라든지 등등등 해가고 또 더군다나 지지율이 올라갈 법한 것이 또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 이상 내려갔다. 이건 분명히 인사와 관련된 민주당의 문제가 지지율이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더 인사와 떨어졌다. 그렇죠 관계돼 있다는 점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전해드리는 여러 지지율 관련된 여론조사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 죄송합니다. 예. 정당 지지율은 17일, 18일 이틀간 실시가 된 겁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네. 전한길 씨 얘기도 되고 지금 뭐 김문수 후보 이미 이제 안철수 의원 등 몇몇은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고 김문수 후보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전당대회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찬탄 대 반탄 구도냐 또는 요즘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전 대 반전이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친길 반길 이렇게도 네. 표현을 하죠. 예, 친길 반길. 네. 예. 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탄핵 얘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게 옳았고 지금도 반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형식으로 전환길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현재 진행형이 돼버린 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거는 저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예전에 조국 혁신당에서 예. 우리가 민주당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쇄빙선 얼음을 깨고 지금 나가겠다. 잠시 조국 네, 잠깐 똑같았어요. 갔다 왔습니다. 똑같았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정말 알아듣기 힘든 걸 제가 캐치했다. 아주 뿌듯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걸 네. 지금 아니 똑같다고 우리가 우리 정말 애청자분들은- 착한 거죠. 아, 그래요? 다 받아주네 우리. 아니, 애청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그렇군요. 믿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쇄빙선이 민주당의 쇄빙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이 본선이면 앞에서 얼음 깨고 가는 깨고 걸 가는.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추세를 보니까 민주당의 쇄빙선은 따로 있다. 그게 전환길이다. 전환길이다. 네, 우파의 개딸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쇄빙선 역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전환길 씨나 이런 분들이 최근에 주장하는 게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치고 그런 행보를 했기 때문에 원래 지지자들이 떠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전인수인 게 이게 양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아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그 대선 때 49%가 나왔고 현재 60% 넘었죠. 초반 중반쯤 합시제 리얼미터 되잖아요. 외국은.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기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15%포인트 늘어난 부분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현재 뭐 국민의힘 지지율 19%까지 떨어진 조사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겠죠.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졌다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갔을까? 예. 오히려 정체됐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미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나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이 빠져나간 거다. 예, 이렇게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면은 앞으로 남은 거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을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렇죠. 역지사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네. 윤석열 탄핵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네. 지금 국민의힘 태도에 실망해서 이재명을 지지할 일은 없지 않느냐.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민주당에서 2022년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한 다음에 사실 뭐 정성호 의원을 포함해서 그때 무슨 반성을 했냐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예. 패인이 됐다. 근데 거꾸로 강성 지지층에서 제대로 안 밀어붙여가지고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반대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우를 전환길 씨가 범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근데 그때 민주당에 비해 현재 국민의힘이 훨씬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진단이 힘을 얻게 되면 국민의힘은 악화일로밖에는 안 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김수민 평론가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전환기 씨의 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 일타 강사는 교육 현장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가뜩이나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요즘 공무원이 이제 그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응시생이 줄었다. 근데 회의가 상당히 낮아서. 수익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역사 교육도 중요하고 예. 지금 교육부 장관 차기 후보자도 물색해야 되고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환길 업무 누구라도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특정이 이제 지금 윤어게인 현상. 예.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은 전 한 길이 아니라 전 두 길, 전 세 길, 전 열 길 이렇게 계속 쪼개지고 분열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전당대회 출마한다 그러면은 강력한 또 전환길 팬덤이 있으니까 예. 당원 또 이렇게 가입이 되고 이러면은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좁혀져요 폭이. 왜냐하면 강성 보수이기 때문에 더 깊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더 이제 거구라고 하는 단어까지 등장할 정도. 그걸 또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공존. 그래야 이제 이른바 뭉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새로운 또 경쟁력을 모색할 수 있는데 과연 그건 가능한지. 지금 말씀은 이 부분이 누구와 중요하죠. 누구의 공존인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전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됐잖아요. 예.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는 후보들이 또 이 대거 또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 명. 물론 나경원 의원은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뭐 장동혁, 조경태
또 김문수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어수선한 상황 또 지지율의 어떤 상승 효과를 노려볼 만한 그런 모멘텀 자체는 안 만들어지겠죠. 안 만들어진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주시면. 단답형인가요? 네, 네. 단답형이에요. 시간이 지금 뭐 한 40초 남아서. 윤희숙 혁신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혁신위가 제대로 활동하면 혁신안이 일단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봅니다.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과연 혁신이겠는가? 아, 그러면 혁신위의 임무는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무엇이 문제였다라고 강하게 얘기해서 전선을 만드는 것이다. 전선을 만다. 예전에 플라이 데디 플라이라는 영화화가 된 만화가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오래된 근육을 부셔야 새 근육이 만들어진다. 이런 일단 대사가 나옵니다. 혁신이는 충격파의 효과가 있다. 그걸 내느냐 마느냐. 예. 네. 10초. 덧붙일 이야기 없네요. 최고네요. 최고입니다. 제 근육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괜찮습니다. 제 근육은 왜 뭉쳐? 저 교육학과 나왔습니다. 교육학과. 예, 네, 저 알겠습니다. 교육학과 나왔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배수진, 배종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